자, 오늘 하자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해. 자, 요 용어 정리부터 하자.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그 해. 자, 그러면 뭐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차수가 이렇게 1차인 거, 그치? 미지수 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차수가 지금 1차지? 그치? 여기도 1차. 이렇게 되는 게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차수가 1차인 방정식, 그냥 1차 방정식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라고 하는 경우는 그럼 이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있겠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도 있을 것이고 y의 값도 있겠지. 그치? 요거를 구하는 게 해야 해. 그러니까 자,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 그것이 해인데 여기 x, y가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값, y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해를 찾으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연립이라는 말 하기 전에 자, 여기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야. 그치? 그럼 우리가 간단한 예로 x 플러스 2는 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x 플러스 2는 5. 그러면 여기는 미지수가 지금 한 개야, 한 개. 미지수 한 개고, 여기 식도 한 개야. 그러니까 미지수도 한 개. 미지수 한 개. 그 다음에 주어진 식도 한 개. 주어진 식도 한 개.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렇지? 그럼 바로 나오잖아. x 얼마야? 3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x는 3 이렇게 나왔어. 미지수가 한 개니까 식은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선생님이 x 더하기 y는 5 이렇게 적어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참이 되게 하는 x값, y값을 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x가 1이면 y는 4가 될 거고, x가 2면 y는 3이 될 거고, 엄청나게 많겠지. 이건 엄청나게 막 무수히 많아. 그치? 자, 나중에 이제 요런 방정식을 이제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거. 이런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할까? 고등학교 때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방정식. 자, 해를 정할 수가 없다 이 뜻이. 거꾸로 해. 한자는 거꾸로 읽을 거지? 자, 답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거, 즉 식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거. 이건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울 거야.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식과 미지수의 개수는 같아야 돼. 여기 미지수가 두 개지. 그럼 식도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나와야 돼, 두 개. 미지수가 한 개면 식도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면 여기에 해당되는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개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x하고 y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이런 식을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게 연립이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2y는 뭐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은 게 연립이에요. 왜냐면 미지수 두 개니까 식도 하나, 두 개 나와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 이런 이런 거를 연립이라고 해요. 연립이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거야, 아마. 혹시 연립주택이라고 들어봤어? 연립주택? 이런 말 들어봤나? 연립? 흔히 말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빌라.
그렇지? 즉 연립주택은 보통 층 높이가 3층, 4층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낮은 층, 그런 낮은 층 같은 아파트 그런 걸 연립주택이라고 그래. 연립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뭐 층이 한 4층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우리 빌라라고 그러지, 빌라. 그치? 이런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연립주택이라. 나란히 이렇게 세워놨잖아. 그치? 똑같은 놈들을 이렇게 2층, 3층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아파트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연립이라는 표현은 이런 용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의 연립이라는 개념은 자, 미지수가 2개니까 식도 2개가 필요해. 그래서 그 식 2개를 나란히 세워서 우리가 이 x하고 y 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수는 당연히 1차라고 했으니까 미지수의 차수는 1차가 돼야 돼.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고등학교 때는 2차 연립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중학교 때는 1차밖에 안 배워. 고등학교 때는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을 똑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이 의미를 이제 조금 알겠어? 자, 중요한 개념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여야 된다.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가 나와야 된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한 개념은 그렇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자, 이제 보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 해란 무엇인가? 아까 말했지 뭐. 참여되는 xy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라고 그러니까 이 말뜻을 잘 알아들어봐. 미지수가 xy의 2개인 1차 방정식. x, y, 미지수 2개다. 이 앞에 있는 a, b, c는 개수야, 개수. 숫자라는 얘기야, 숫자. 그래서 a, b, c는 숫자입니다. 근데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목이 미지수가 2개야. 근데 a가 0이 돼버리면 이거 x 사라져. 그러면 y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또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a도 0이 되면 안 되고 b도 0이 되면 안 돼. 얘가 0이 돼버리면 이제 y가 사라지면서 미지수가 1개로 돼버리거든.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a하고 b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라는 거지. 그치? 자, 뭐 예를 보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지. 자, 그러면 여기 3x 더하기 y 더하기 2인데 미지수가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정식은 등호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등호를 사용하고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등호가 없으면 그냥 식 이렇게 부를 거야. 식. 지난번에 설명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2개지만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1차 식 이렇게 불러야 돼. 자, 얘 같은 경우 미지수가 1개지. 등호는 있어.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얘는 미지수가 1개인 방정식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x하고 y가 있는데 2개는 있어. 등호도 있어. 방정식이야. 근데 얘는 x의 차수가 2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2차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 얘는 1차 방정식. 얘는 그냥 식. 등호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용어 정리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 미지수 x과 y 값이 참이되게 하는 값이 3이 되게 하는. 즉, 주어진 방정식에 x하고 y를 넣으면 그 결과가 맞다 이거지. 맞게 하는 그 값. 그것이 해야 해. x도 참여해야 되고 y도 참여해야 되겠지? 그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x는 얼마, y는 얼마. 그렇게 나타나는 게 그냥 순서상이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라는 얘기는 x, y 값을 구해라는 얘기야. 방정식을 푸세요. x하고 y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 오늘은 하이라이트지. 자,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그 방정식을 자 이제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그 x, y 값을 찾으라는 거지, 그렇지? 미지수가 2개니까 이게 식이 2개가 나와야 된다. 이 식을 이렇게 나란히
또 얘도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이고 는 있으니까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도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x, y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자 볼게.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자 연립방정식 줄여서 연방이라고 하거든. 연방.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푸는 방법은 자, 첫 번째가 대입법. 두 번째가 가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쓰던 이거는 문제를 푸는 사람 마음이야. 자,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신 집어넣는 거지. 대입, 알았지? 자, 그럼 가장 쉬운 거로 볼게. 자, x가 2야, 2. x는 2. 그런데 x 플러스 y가 5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식이 몇 개야? 식이 두 개지? 그러면, 자, x 더하기 y를 구할 건데, x가 2래. 그럼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 거야? 2를 넣는 거야, 그치? 이게 대입이야, 대입. x하고 2하고 같대. 그치? 같으니까 x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y는 5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미지수가 몇 개로 바뀌어? 한 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y는 3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대입법과 가감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가감법을 쓰는 이유. 자, 왜 대입법하고 가감법을 쓸까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럼 이유는 간단해. 자, 미지수가 두 개면 답을 못 구해. 답을 구할 수 없어. 그래서 대입법하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그렇지? 대입법 또는 가감법을 사용해서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들 거야. 미지수 한 개만. 그러면 우리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잖아, 그치?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5야.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버렸어. 두 개 중에서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x가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만 남았어? 한 개만 남았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y는 3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거를 못 풀어. 그런데 우리는 가감법하고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 둘 중에 하나, x든 y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 녀석을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를 없애는 게 소거야, 소거. 알았지? 그래서 x가 됐건 y가 됐건 내가 편한 거 하나 없애면, 예를 들어 y를 없애버리면 x 플러스 y가 만약 1이다. 그러면 x 값은 4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목적이 이거야. 대입법과 가감법을 쓰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드는 거야. 이 방법은, 이 원리는 고등학교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지수를 무조건 몇 개로 만든다? 한 개. 그러면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연립방정식의 푸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왜 써?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들려고. 그럼 너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법이나 가감법 쓰면 되죠.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대입법이 뭐야? 문자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는 거죠. 그걸 왜 써?
미지수 한 개 만들려고 이거. 미지수가 두 개짜리가 이거 넣어버리니까 미지수가 한 개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자, 대입법은 이렇게 x나 y 대신에 다른 거를 집어넣는 거야. 또 이걸 또 얘를 대입법. 자, x가 2y 플러스 3이야. 그런데 x 플러스 y는 10이래. 12개지? 그러면 자, x하고 얘랑 어떻다고 지금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x에다 이걸 집어넣을 거야. 그 원리만 잘 생각해봐. 딱 집어넣으니까 이 원리는 미지수가 두 개였단 말이지. 그런데 x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니까 2y 플러스 3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돼버렸지. 그럼 미지수가 몇 개로 바뀌었어? 한 개. 그렇지?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 동량 계산. 그렇지? 그럼 3y 자는 얘 넘어가면 7이잖아. 우리 깔끔하게 y는 얼마가 돼? 3분의 7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다시 y는 3분의 7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또 x만 남잖아. x값을 또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대입법. 오케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원래 조금 더 이제 대입법을 쓸 때 이렇게 주면 친절한데 이렇게 주겠지. 시험에서는 자 x-2y는 3 이렇게 주겠지. 그러면 대입법을 쓰고 싶으면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2y 넘기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바뀌면 바뀌어. 그러니까 x 대신에 2y 더하기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또는 자 만약에 y 자리에 넣고 싶으면 마이너스 2y는 얘 넘어가면 3 마이너스 x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번에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여기 y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분수고 복잡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굳이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이럴 때는 x는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대입법인데 x를 없앨 거냐 x를 없앨 거냐 y를 없앨 거냐는 주어진 식을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x를 소거하는 게 편할까 y를 소거하는 게 편할까는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라고. 선생님 좀 수학을 기똥차게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서 할게요. 그래도 답은 나와. 시간만 오래 걸리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방법? 대입. 알았지? x 대신에 뭐 넣고 y 대신에 뭐 넣고 결과적 궁극적인 목적은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든다. 이유는 방정식을 풀라고. 자, 그럼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지우고 자 대입법을 충분히 이해 가셨어? 자 이렇게 줄게. 자 대입법과 가감법을 쓰는 이유는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가감법도 한자야 한자. 자 이 가자가 자 이거 더할까요 더할까? 속도를 쭉 올리는 게 가속이야 가속. 그렇지? 증가 할 때겠지? 가는 더하기를 말하는 거고 감은 속도를 줄이는 게 감속이야 감속. 그러니까 감은 빼기를 말하는 거야 빼기. 자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진 방정식을 목적은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주어진 식을 x를 소거할 거냐 y를 소거할 거냐를 내가 선택을 해서 x를 소거하고 싶으면 부호가 같으면 빼주면 돼. 부호가 다르면 더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더할 거냐 뺄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쓰는 게 가감법이다 이거지. 쉬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x 더하기 2y는 10 이렇게 나오고 자 x 빼기 y는 5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요 두 녀석을 아까처럼 대입법을 써도 되는데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이 더 편해. 자 그러면 이제 x를 죽일 거야 y를 죽일 거야 라는 걸 우린 결정을 해야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죽이는 게 편하겠어? 개수가 같은 놈이 절대값의 개수가 같은 거를 없애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할 거야? x를 소거하는 게 나을 거야. 여기도 개수가 1이고 여기도 개수가 1이잖아. 부호가 둘 다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하면 x가 없어질 거야? 빼주면 되지. 자, 그러면 빼니까 이제 가감법에서 뭘 쓴 거야? 감법을 쓴 거야. 감법. 빼는 거.
자, 그럼 x 빼기 x니까 여긴 0이지, 그치? 자, 2y 빼기 y니까 얘는 3y가 되겠지. 그치? 10 빼기 5니까 5가 되겠지. 그럼 바로 나오네. y는 얼마야? 3분의 5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뭐를 써야 돼? 그냥 대입법을 써야지. 그래서,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근데 여기가 더 편하겠지. 여기다가 y 대신에 3분의 5를 넣으면 x 빼기 3분의 5는 5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미지수가 한 개만 남는 식으로 우리는 x, y를 다 구할 수 있어. 얘도 빼주니까 미지수가 y만 남잖아. 근데 y 구한 걸 다시 집어넣으니까 미지수가 x만 남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정식이 참이되는 x, y 값을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나온 x, y 값을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 돼.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 연립방정식에 자 나온 x, y 값을 여기다 넣던 여기다 넣던 물도 두 개 다 참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번에는 자 y를 한번 소거해 보자. 선생님 저는 수학을 너무 사랑해서 y를 한번 소거해 볼게요. 상관없어. 근데 y는 지금 개수가 어때? 여기는 개수가 2고 여기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부호를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 부호가 다르면 더해주면 되고 부호가 같으면 빼주면 되니까 굳이 부호까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절대값인 개수만 맞춰.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2니까 여기도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도 2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얘는 건들 거 없지? x 플러스 자 2y는 10 내비두고 요거를 맞추려고 여기다가 다 2를 곱하는 거잖아. 여기 2x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여기는 10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뭐야 요거를 같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y를 소거하려고 같게 만든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부호가 다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줘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x 더하기 2x는 3x가 될 거고 자 얘는 더해주기가 없어질 거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20 그치? x는 3분의 2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3분의 20을 여기다가 넣던 아니면 여기다가 넣던 상관없어. 그러면 또다시 미지수가 하나로 바뀌지? 그러니까 또 y 값을 구할 수 있다. 요게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x를 소거하냐 y를 소거할 거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된다고. 문제 푸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다? 가감법. 더하거나 빼서 목적은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드는 거. 그래서 미지수를 없애는 게 소거. 알았지? 충분히 이해가셨어? 그렇게 하는 게 연립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제를 한번 쭉 볼게. 자, 확인 1번 좀 보자. 자, 다음 보기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게 나왔어. 그치? 등호 있어야 되고. 자, 보자. 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얘 2차 방정식이야. 1번 x 곱하기 y는 1 이렇게 나왔지? 이거는 2차 방정식이야. 그것도 적어놔. 헷갈릴 수 있어. 자, 기억은 뭐라고? 기억은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알았지? 이거 곱하기야. 2차 방정식.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줄게. 잘 봐. 자, 지금 1차 방정식 이렇게 물어봤어. 1차 방정식은 말이야. 다른 뜻으로 가면 얘는 1차 함수하고 똑같은 말이야.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똑같아. 자, 봐. 자, 1차 방정식. 자,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된 거. 맞지? 1차 방정식 맞지?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그럼 요 녀석을 y는 이렇게 놓고서 5 빼기 x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만든 게 뭐야? 1차 함수. 자, 그럼 1차 함수는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1차 함수는 이게 직선이야, 직선. 알았지? 1차 함수는 직선. 오케이, 이해 갔어? 직선. 자,
요 녀석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여기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야, 직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함수랑 똑같은 놈인데 1차 방정식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직선이야, 직선. 자, 그런데 여기 기억 봐봐, 기억. 기억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x, y는 1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우리가 함수식으로 만들어 볼게. 좌변에 뭐만 남겨? y만 남겨볼게. 그럼 요 x는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지. 없어지는 방법? 나눠주면 되지. 그럼 나누면 y는 어떻게 돼? x분의 1 이렇게 밖에 안 바뀌어. 얘는 무슨 그래프야? 1학년 때 배웠네. 반비례. 그치? 반비례 그래프야, 반비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럼 얘는 직선이 아니야. 직선 아니네? 곡선이래, 곡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1차 방정식은 직선인데 얘는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얘기지. 맞지겠지?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왜 틀린지 알겠어? 1차 방정식은 직선인데 기억은 곡선이야. 그래 틀린 거야. 근데 이 기억은 곱해져 있는 건 앞으로 1차가 아니라 2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요거 시험에서 잘 나와.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왜 아니냐라는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통과지, 통과. 그치? 니은은 통과. 자, 티귿은 여기가 y가 2차잖아. 그러니까 2차야. 얘는 틀렸어. 탈락. 자, 니은 맞지? x 더하기 y는 0. 맞지? 니은. 리을. 미음 어때? 괄호가 있으니까 전개해야지, 전개. 바로 전개해야 돼, 그치? 전개. 3x 마이너스 3y는 3y 빼기 x 더하기 3y는 2. 그런데 보니까 y가 사라져. 그럼 미지수가 뭐만 남어? x만 남어. 그렇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라 그랬는데 미음은 미지수가 1개인 걸로 바뀐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1번에 참이되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저 기억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괄호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괄호를 다 풀고, 최종적으로 남은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으면 돼. 그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2번 가볼게요. 확인 2번.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미지수가 2개. 그러면 자, 슝 넣으면 2점. 그치? 2x 더하기 3y는 19. 깔끔하네? 오리다리 몇 개? 자, 오리다리 2개다. 2개. 그래서 2x 토끼는 네, 그치? 2x 더하기 4y는 42.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1인분에 2,000원인 떡볶이 X인분, 그치? 2,000X 더하기 2,500Y는 6,500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치? 간단하네. 3번. 자, 여기 보니까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거라 그랬지, 해. 해라는 의미는 참이되는 값이야, 그치? 참이되는 값.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순서상이다. 그럼 앞에 있는 값이 x값이고 뒤에 있는 값이 y값이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앞에가 x고 뒤가 y니까 요 녀석은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지?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는 어떻게 x, y를 못 구해? 대신에 거꾸로 야 5개의 답 중에서 답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답을 찾아봐 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참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 알았지? 저 주어진 거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돼. 앞에가 x값이고 뒤에가 y값이야. 그걸 넣어서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정답이다 라는 얘기지. 대입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xy가 자연수일 때 얘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 있지. 마찬가지로 봐봐. 원리를 알면 돼. 자, 식이 몇 개야? 하나.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얘들은 못 풀어. 그렇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x, y가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노가다 하세요라 노가다. 자, 그러면 이 자체로 xy를 못 구하니까 xy가 자연수 조건이니까 네가 하나씩 넣어봐 이 뜻이 하나씩 넣어봐. 그럼 x가 1 넣으면 y가 얼마냐? x가 2 넣으면 y가 얼마냐? 3 넣으면 4 넣으면 이게 쭉쭉쭉쭉쭉 넣다 보면 이제 xy가 모두 다 자연수인 거. xy가 모두 다 자연수인 것의 개수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거를 표시하시오라는 얘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하나만 해볼게. 자, 1 집어넣었어. 그럼 3 더하기 2y는 20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17이 돼야 돼. 맞지? 그래서 3 더하기 17이야 2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7은 2의 배수가 아니요. 그치? 2 곱하기 y라는 얘기는 얘가 2의 배수라는 얘기야. 2의 배수. 앞에 2 곱해져 있잖아. 부구단. 2, 1은 2, 2는 4, 2, 3은 6. 그치? 그러니까 17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x가 1일 때는 답이 안 나와. 분수가 나오겠지. 근데 조건이 뭐야?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치? 1일 때는 답이 안 나와. 그럼 자, 2일 때 한번 넣어볼게. 2일 때. 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겠지. 6 더하기 2y는 20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4가 돼야 돼. 근데 14는 2의 배수가 맞지?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되면 되는겨?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2,7 이렇게 하나의 답을 구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xy가 자연수 조건이니까 몇 개 안 될 거야.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확인 3번의 문제. 중요한 개념은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자체적으로는 못 풀어. 그러니까 노가다 하세요라는 뜻이야. 맞지? 자, 확인 4번. 자, 1차 방정식의 해가 답이라고 해서 참이 되는 값, 그치? 해는 무조건 대입할 거야.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7 집어넣으면 미지수가 몇 개 나오? 하나밖에 안 남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 풀 수 있지.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7 집어넣으면 a 값 구하지. 자, 두 번째도 x에다가 요 앞에가 x자리고 뒤가 y자리야. 그러니까 x에다가 k-1 집어넣고 y에다가 2k 집어넣잖아. 그 미지수가 k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지수가 한 개면 우리 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가 k-1 집어넣고 y에다가 2k 집어넣으면 미지수가 한 개만 되니까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충분히 이해갔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확인 5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왔네. 그치? 연립방정식. 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 해볼게. 자, x 빼기 y는 2고, 자, 3x, 자, 플러스 y는 10이야. 자, 이렇게 연립이 돼 있어. 그치? 그러면 x, y 미지수 2개니까 10이 2개 나왔어. 우리는 대입법, 가감법 중에 쓸 거야. 근데 가감법이 편할 거야, 가감법. 자, 여기는 x의 개수가 3이고, 여긴 1이고. 그치? 달라. 개수가 1이고 1이지? 그럴 때는 이제 y를 소구하는 게 나을 거야. y 소구. 그치? 그러면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는 2개 더해주면 되겠지? 얘를 더해줄게. 그러면 이거 더하니까 4x가 될 거고, 얘는 없어질 거고, 이거 2개 더해주면 12가 되겠지. x는 3 이렇게 금방 나오네겠지? 다시 대입법. x에다가 3 집어넣을 거야. 3. 그러면 3 빼기 y는 2가 되니까, 그치? 자, 그럼 넘겨보자, 이거. 그럼 마이너스 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 y 값은 얼마다? 1. 이렇게 푸는 거지. 그렇지? x가 3이고, y가 얼마다? y가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아시겠어? 이렇게 푸는 게 뭐다? 이렇게 푸는 게, 가감법. 알았지? 그거는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6번.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지? 다 가지? 자, 확인 6번. 자, 방정식 이렇게 나왔어. 방정식의 해가 이거래. 해는 무조건 뭐라고 해서 해는 대입. 알았지?
답이란 얘기니까 해는 무조건 대입하자. 대입. 자, 그럼 봐. x 플러스 ay는 1. 자, 2x. 자, 마이너스 y는 b.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자, 여기 미지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예요. 여기도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야. 이거 연립방정식이 안 돼. 미지수가 세 개면 식 세 개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식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아, 그래서 출제자가 해가 마이너스 1,2라고 준 거야. 해는 대입할 거야. 대입을 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할 게 마이너스 1,2야. 해는 대입할 거야. 위 앞에가 x 값이고 뒤에가 y 값이란 얘기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y에다 2를 집어넣으자고. 그럼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a, 자, y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 2, 그럼 1. 그럼 미지수가 몇 개로 바뀌어? 한 개네. 그치? 그치? 그러니까 2a는 얼마가 되는겨? 얘 넘어가니까 2가 되지. 아, a는 1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2, 자, y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는 b가 되겠지. 아,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출제자는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자, 해가 이거일 때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값을 구하시오. xy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거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그럼 우리는 a하고 b의 값을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a에다가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x 더하기 y는 1 될 거고, 자, 2x 마이너스 y는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역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x,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은 부호가 개수가 1, 1이고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주면 될 거야. 그치? 더해주면 3x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나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럼 y 값을 얼마 나와야 돼? 2. 그치? 이렇게 푸는 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A하고 B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근데 실전에서는 저 A, B를 구한 다음에 저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가감법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감법. 이 X 나온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건 대입법. 그렇지? 연방을 푸는 거는 대입법과 가감법 두 가지로 풀면 돼. 그렇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고, 자, 거기 오른쪽에 쏟아낸 핵심 문제 나오지? 자, 그걸 한번 풀어보고, 자, 오답이 있는 건 선생님도 점검을 해줄게. 오케이?